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10기 모델링반 수업을 복습 영상이 아닌 저희 정규반 영상 대체로 인해서 수업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집중을 생각해서 그래도 한 40분, 30분에서 40분 안으로 끝내려고 하고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더 많은 양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연습을 하고, 뭐, 요런 알제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MSE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이제 통계적인 모형에 대한 분석의 결과, 그리고 여기 잔차에 대한 부분, 선행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다루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죠? 큐큐 플러트 그렇고, 그 다음 뭐, 이 스케일 로케이션에서 여기 피티드 밸류랑 여기 리지듀얼에 대한 것들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서 그냥 짧게 설명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OLS 보면, 여기죠. OLS에 대한 리그레션의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통계적인 결과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에 대한 집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뭐 회계 분석을 돌렸던 거죠. 그래서 상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미디안 인컴과 그리고 다양한 다른 변수들 간의 그 집값에 대한 밸류를 우리가 회계 분석을 돌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머리 결과가 이제 통계적인 결론을 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의지표 보면 상당히 많죠. 보면은 저희가 요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베리어블이라는 거고 OLS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디너리한 리스트 저기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제곱에 대한 우리 개념으로 해서 그 작동 방식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 있는 리스트 스퀘어스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측지와 그 다음에 관측지에 대한 뭐 단차나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이 변수들이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R제곱의 결과 그리고 조정된 R제곱 어지스트에 대한 R 스퀘어드 그리고 이 F 스태티스틱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티랑 여기 AIC, BIC 이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다 하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일단 요 내용들 R제곱에 대한 내용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SST는 SSE와 SSR로 나눠줄 수 있고 SST분의 SSR로 해서 리그레션이 얼마나 이 임프로브드 한지를 나타내는 것들을 결정계수라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수치가 나오는 거고 이 결정계수에서 나오는 이 아래의 어저스트 결정계수는 변수의 개수를 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뭐 좀 약간 변수들이 많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변수들을 넣었을 때 오히려 이게 R제곱이 전체는 올라가도 어드저스트는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수들을 다 넣어버리면 사실은 R제곱 자체는 나중에 되면 계속 그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함수의 공간이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차원도 높아지니까. 근데 그 이제 거기까지 가기 되는 않고 우리 일단 이렇게 변수들을 개수를 고려해서 조정해준다. 그러니까 보정된 어떤 결정 개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 이미 해드린 거고요. F 스태티스틱은 우리가 그 F 값인 거죠. 요거는 전체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유의미하지 않냐라고 우리한테 먼저 던져주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까지 얘기하면 또 통계적인 F 이제 분포까지 또 얘기하고 FB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진 않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전체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이걸 검증하는 값인 거고 p-밸류 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0.05보다 작으면 적어도 어떤 하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우리가 t-스틱 저희 기무가설 대립가설 했을 때 선형회기도 결국에는 모든 이 베타의 추정 기수가 다 0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형성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어떤 선형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모형으로 일단 1차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개수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수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수를 설정하는 거는 이 회기선이 0,0을 지나는 회기선이냐 아니냐를 또 말해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0,0으로 지나가게끔 되겠죠. 개수니까, y 절편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잘 피트 될 수 있게끔 말해주는 거지. 사실 얘는 큰 영향을 주는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제 중요성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래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변수들인 거죠. 여기 보면 변수들에서 영향도들을 좀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리고 이 코에피시언트가 어떤 값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옆에 나와 있는 개수의 표준 오차들, 그러니까 추정값들의 불확실성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t 검정에 대한 통계량, 그 다음에 t 테스트에 대한 값들, 그래서 변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리고 우리가 신뢰 구간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에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0이 포함돼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는 0이 좀 포함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일단은 뭐 P 밸류 값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여기들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 값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P 값이라는 게 P 밸류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일단 가정을 정확히 잘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회귀 개수랑 오해에서 이 회귀 개수의 값에 따라 P 값이 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 개수 값이 얘가 이제 뭐 어떤 모델에 영향을 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요게 영향도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면은 좀 안 되고요. 일단은 얘네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당 변수가 이제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값이 1단위 증가하면 요거는 0.44만큼 증가를 한다라는 거겠고 나머지는 또 다르게 이제 바라봐야겠죠. 평균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통제된 상태에서의 판단이 변하다에 따른 예의 변화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요 아래 있는 뭐, 더비나슨이나 자크베라나 뭐 이런 것들, 다, 스큐나 이런 것들 다 아시는 걸 보고요. 외도첨도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를 가지고 이제 뭐, 이 전기분포 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는데, 저 여기까지 다 하면 너무 통계적인 거라서, 일단은, 언급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코베리언스에 대한 타입에서 non-robust라고 나왔어요. robust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건 해석적으로는 강건한 어떤 말한 건데 이상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안 하냐라는 건데 non-robust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이상치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래서 너가 해석할 때 좀 신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해라라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OLS의 회귀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다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음, 가정이 있습니다. 회귀분석의 가정. 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우리 여기 가정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선형성에 대한 것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독립성의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고, 등분산성의 오차항이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정규성의 오차항이 정규분포라는 거, 오차항이 우리가 정규분포 에러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다중공통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독립변수 간의 선형 종속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조금만 벗어나거나 하면 추론하는 우리 p-밸류 결과가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잘 해석하고 설명을 좀 시간을 들여서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잔차와 피티드 이 밸류니까 예측값에 대한 것들을 얘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선행성 가정을 한번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비교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이, 플롯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는 잔차값이랑 예측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정확히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들은 잔차가 예측값에 대해서 어떤 무작위로 흩어져 있어야 된다. 어떤 선형성을 만족해야 된다.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어떤 패턴이 보이거나 하면 이거는 선형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그림으로 봐도 바로 뒤에 좀 살펴볼 건데 다른 이제 코드로 바로 이제 보여지시죠? 어떤 패턴이. 일단 요거부터가 가정을 위배한 거죠. 그러니까 추정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정기성. 근데 정기성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QQ 플러스나 아니면 샤피로 위크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정기 분포가 맞다 아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데요. 이게 또 p-밸류가 매우 낮으면 리젝트해서 이제 정기성 가정을 따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p-밸류가 높으면 정기성을 따른다라고 하고 얘네들이 가정하는 거는 일단 기존의 이 우리가 기무가설 하에 분포가 정기 분포라고 가정하고 걔네들의 퀀타일을 재버려요. 그러면 걔네들의 분포에 따라서 퀀타일이 쭉 나올 거고 그거랑 실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분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 정기 분포의 퀀타일이랑 가정했을 때 잘 맞춰지느냐라고 보면서 요 빨간 선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잔차가 정기 분포를 따른다면 그 빨간 이 직선의 점들이 대각선에 가까이 있어야 해야 되는 거고 샤피로위크에 대한 결과는 잔차가 정기 분포를 따른다면 p-밸류 값은 0.05보다 커야겠죠, 상당히.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기성을 가정한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여기 QQ 플러스에 들어간 건 리지듀얼이에요. 이건 잔차라는 거죠. 그럼 잔차를 넣는다는 건 잔차는 뭐였죠? 잔차는 y에 대한 실제 값에서 실현된 옵저버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된 프레딕트에 대한 밸류를 뺀 거죠. 그러면 그게 차이인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도 잊지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정규성 위반하는 거죠. 등분산성 볼까요? 등분산성. 등분산성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등분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잔차의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점들이 어떤 균등하게 흩어져 있어서 분산 자체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얘가 뭔가 이분산성이 보이거나 어떤 패턴이 보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히 뭔가 이상이 보이죠. 이런 것들 보면 가정이 위배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이제 위배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정규 분포화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분산성에 대한 것들은 뭐 가중액이나 로버스트에 대한 이거 추정 이제 오차를 또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폴리노미얼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기까지 다 배울 건 아니고 일단은 가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말고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이 선형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에서 거기에다가 엡실론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선형 결합인 거잖아요. 더하기로 들어가서.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우리가 회귀식에서 자체가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독립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잔차가 서로 독립이어야 되고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기 상관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더비너슨으로 통계량으로 보고 막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주비너슨 이런 거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제가 정규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중공천성도 한번 언급을 하면 독립 변수들 간에 어떤 강한 선형 관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공선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회귀 개수의 표준 오차가 커지고 해석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 결국에는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으로 정규 방정식으로 때렸을 때 나오는 값이 x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베타 개수를 추정했었던 거를 보셨잖아요. 우리 공부했을 때. 거기서 이미 다중공성성이 생겨버리면 x 트랜스포즈 x에 대한 분산을 추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 팽창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까지도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잔차와 왜 요 fitted value를 이제 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선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요거는 OLS에서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이제 설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이 과정을 어겨버리면
우리가 예측한 어떤 Y 햇과 오차의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내용들이 사실 이제 잔차와 이제 그 예측값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곱하면 이게 올성은어라는 어떤 이제 직교에 대한 이 독립이 되고 직교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특정한 패턴이 뭐 만들어지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나 패턴이 없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일단은 하면 그래서 코드는 일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이제 그, 저희가 전에 수업 때는 이제 규제까지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 짧게, 규제 정도만 간단하게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어, 이제 규제랑 그다음 피처 셀렉션에 대한 내용들만 살짝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좀 보고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요거를 해놓을게요. 네, 잠시만요. 자, 이제 보이시죠? 이 내용입니다. 오늘 할 거는 저희가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이 규제에 대한 것을 살짝 다루고 그 전에 앞서서 피처 셀렉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모델의 이 컴플렉시티나 어떤 이 플렉서빌리티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커지면 어쨌든 트레이닝에 대한 로스는 줄어들긴 하지만 이게 테스트에 대한 로스가 어느 정도 계속 줄어들다가 얘가 툭 튀면서 과소적합, 과대적합 이 내용 얘기 설명드렸던 거 기억날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아이디어하게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단순한 리니어 선형 회귀, 변수가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이제 다중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한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이제 잡고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 어떤 컨셉션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만 좀 살펴보는 거고 깊게는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일단 좀 이야기 드리면 자,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피처가 세 개가 있으면 요 세 개에 대한 피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조합할 수 있는 가지 수는 당연히 뭐 세 개를 가지고 따로 세 개씩 하는 거, 그다음 두 개씩 막 묶는 거, 그다음 나머지 전체 세 개를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P가 세 개면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승으로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니까 경우의 수는 7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실제로 7개가 맞습니다. 그죠? 7개의 서셋이 존재하는데 요거를 저희가 베스트 컨비네이션에서 모두 다 탐색하면 뭐 가장 명확하게 다 찾아보는 거겠죠. 근데 이러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좋게 서치를 할 수 있을까? 피처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왜냐면 여기 피처 중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성능에 도움이 되는 피처도 있겠지만 아닌 피처도 있을 거고 어떤 게 성능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피처를 선정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피처들을 살펴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시퀀셜하게 어떤 셀렉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영의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것부터 하나씩 추가하면서 변수를 계속 넣어보는 거죠. 또는
이제 풀 모델이라는 건 변수를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한 다음에 하나씩 제거하는 거. 그래서 제거된 변수는 다시 추가하지 않고 한번 추가된 변수는 지우지가 않아요. 요게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요게 단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좀 생각이 같이 확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바이스는 이제 두 개 사용하는 거 같이 빼거나 뭐 더하거나를 같이 좀 응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하는 이유가 뭐죠? 어쨌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변수를 좀 추출해 보려고 하는 거고 다중회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에 대한 셀렉션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하나씩 추가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변수들 1부터 8까지 있으면 다 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좋은 어떤 값이 뭐가 나오는지 결정된 개수가 나온 거죠. 여기서 0.5를 가장 좋으니까 x2를 추가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퍼포먼스에 대한 메저를 활용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다음 거 추가하는 거. 얘 고정시키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점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변수들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기서 스탑을 하는데, 우리 다른 반에서 피처 셀렉션에서의 다양한 방법들만 배우는 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들은 또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유사하게 합니다. 그다음 백월드는 백월드이기 때문에 빼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하나씩 빼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어떤 게 빼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죠? 어떤 뭐 얘를 빼도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변수의 어떤 유의미한 게 아닌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혼합 기법은 맨 처음에 풀 모델로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넣어보거나 빼보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뭐가 이제 성능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얘로 가장 좋았으니까 포워드 죄송해요. 포워드부터 시작하죠. 처음에 얘 B2에 햇을 넣고 그 다음에 X2 요거 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넣은 다음에 X7이 제일 좋으면 X7까지 고정. 추가하고 또 비교해 보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어렵지 않게 충분히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설명 간단하게 했고요. 컨셉추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다중공통성을 갖고 왔어요. 자, 선형 얘기는 되게 좋아요. 선형적인 관계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에서 되게 좋은데, 현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불안정하고 과적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들 간에 어떤 선형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선형 상응 관계들이. 그러면은, 요거가 독립 변수들끼리의 어떤 선형 결합이 근사화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또 요게 우리가 어떤 선형대수나 우리 옛날에 썼던 정규방정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랭크 자체에서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은 어떤 이 값들의 수식들이 많아진다는 게 사실 데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해를 구하는 거에서는 동일한 그 방정식에 대한 그 식들이 동일한 근본적인 거는 동일한 건데 요게 뭐 2를 곱하거나 3을 곱하거나 어떤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이 선형 독립이 아닌 선형 의존이 되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선형 관계가 우리가 설명 변수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설명 변수들이 어떤 선형 관계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이게 다중공통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벡터들의 선형 종속으로 인해서 엑스트έμ포스 X에 대한 역행렬을 이게 존재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구할 수가 없겠죠. 베타에 대한 회귀 개수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설명 변수가 매우 높은 경우, 그러니까 심한 거죠. 이거 완전한 다중공통성이고 1인 거니까. 그런 거는 존재하는데 행렬의 조건수가 매우 커지니까 수치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베타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 극단적으로 민감해져서 이게 분산이 매우 커지니까. 왜냐면 같이 움직이니까 얘가 움직일 때 같이 분산이 커지고 그러면은 더 분산 제곱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더 이제 이런 것들 실내 구간이나 이런 게 넓어지면 해석이 불확실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모형 학습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 설명 변수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들의 중첩된 효과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같이 움직이니까 요 녀석이 A라는 변수가 문제인지 B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원인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귀계수에 대한 어떤 해석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분산의 문제들, 하이베리언스에 대한 거를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관측수,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 수보다 설명 변수 p가 많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죠. 고분산이죠. 왜냐면 피처들이 너무 많으니까, 텍스트 데이터나.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트랜스포즈 X에 대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규 방정식으로 수치적으로 풀 수가 없고, 이럴 경우에는 과적합이 발생 가능성도 크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수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규화를 좀 도입하자라는 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분산이라는 거는 그 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요것들은 뭐 결국에는 훈련이 이제 우리가 트레인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이제 테스트로 예측을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산이 너무 커버리면 테스트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트레인에만 너무 집중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고 결국에는 모델의 분산을 좀 줄이고 비용 함수에 대한 페널티를 좀 추가하려고 하는 게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회귀 개수에 대한 그 베타 값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산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요 내용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형에 대한 왜 모형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손형에 대한 모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하죠. 해석 용이하고 얘네들이. 그리고 당연하고 뭐 그런데 최소제곱이라는 이 회기에서는 조금 고분산 과적합이 취약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제곱 기반, 우리가 OLS 기반에서 할 때 손실함수의 페널티를 추가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스에 대한 거가 MSE가 결국에는 이 베타에 추정을 하는 건데 요거 보면 YI는 우리가 실제 값이 옵절된 값이고 요거를 빼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측 프리딕 밸류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여기 잔차잖아요. 그죠? 잔차니까 잔차의 제곱을 해서 결국 그 잔차 제곱이 평균을 때려서 가장 낮아지는 MSE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에서 추정하려는 베타를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동안 배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규에 대한 항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화 회계의 목적은 최소 제곱의 손실함수의 정규항 페널티를 좀 추가해서 모델이 과도하게 훈련 데이터에 적합하는 그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막 그 데이터 패턴이 되게 복잡한데 그 패턴을 되게 완벽하게 막 학습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과적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복잡도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손실함수의 정규항을 추가한다라는 의미가 이 여기 있었던 여기에다 플러스 람다에 우리가 베타에 대한 거를 정규 페널티를 들어가는 정규항 요 이제 기본적으로 노름으로 구성이 될 텐데 요가 놈 자체가 여기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람다 값에 따라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 이걸로 규제 강도를 조정하는 건데 람다가 0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페널티를 받는 애가 0이니까 당연히 정규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동일하게 OLS를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 람다가 값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게 점점 뭔가 페널티를 세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회귀 개수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 값이 커버리니까 요거랑 맞추려면 당연히 얘가 베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겠죠. 얘가 이제 값이 큰데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수식을 풀어보면 또 할 게 많은데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먼저 놈이라는 거를 좀 벡터 노름에 대한 개념을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요거는 이제 벡터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잴 때 크기나 길이 잴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L2 노름이나 L2 놈이나 에런 놈이 있고 이게 유클리디안이나 맨하튼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벡터 길이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두 점 사이 직선을 그냥 바로 걷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타고라스 방식의 유클리디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하튼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떤 직선으로 연결해서 블럭으로 해서 이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없고 이 사이사이의 어떤 블락을 통해서 지나가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하튼 도시가 이게 격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좀 나와서 얘기 나온 건데 요 내용들 두 가지 길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크기 또는 길이로 측정하는 수학적인 함수인 건데 얘가 벡터 공간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원점으로에서부터 거리를 통해서 정규화되는 페널티 항이 요거를 이제 벡터를 노름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씩 보면 이 피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리 머신러닝 모델 입문반에서도 배우는데 이 거리에 대한 거를 일반화한 거를 피 차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피가 1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정규가 그, 이제 라쏘처럼 이렇게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고요. 뾰족하죠, 되게.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요, 사실. 여기 쪽이. 그죠? 미분이 불가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값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와 있는 얘네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얘네들이 어쨌든 일단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어, 저 미분 불가능하고, 그리고 넌 컨벡스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 저기 컨벡스, 그러니까 볼록한 어떤 문제로 해서 우리가 최소 생각했을 때 2차 함수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될 거고, 얘가 이제 1보다 작으면 아무래도 더 그런 게 넌 컨벡스한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보다 작게 되면 넌 컨벡스한 문제로 이렇게 되고, 미분도 불가능하고,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둘 다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다 0이니까, 그죠? 여기 부분들은 이제 안 되는 곳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1보다 큰 경우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 이상인 이제 2, 3, 4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한 얘네들은 컨벡스한 문제이자 기본적으로 이 매끄러운 형태의 미분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일단 요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이렇게 실제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써 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리치는 L2놈을 이용해서 어떤 개수를 이제 슈링크해지 한다는 거는 0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피처 셀렉션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개수의 페널티를 줘버리는 거고요. 에런 라쏘 같은 경우는 에런에 놓으면 맨하탄으로 해가지고 변수 선택을 또 할 때 일부 개수를 정확히 0으로 만들어서 얘도 변수 선택하는데 효과를 또 줍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귀 개수를 0에 가깝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뭔가 페널티를 준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화된 손실함수를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요거에서 플러스 람다에다 베타에 대한 어떤 회귀 개수에 대한 이 페널티 항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L1으로 쓰냐 L2로 쓰냐에 따라서 유클리디안이나 맨하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결국에는 이 람다 자체에 대한 거를 규약을 계속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게 또 트레이닝에 대해서 너무 로스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적정한 람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도요. 그죠? 무작정 람다를 다 한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에 했었던 이 미니마이즈에 대한 어떤 비용 함수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최적의 원래 비용 함수의 해인 건데 지금 이 규제 공간인 요 이 페널티 항이 미니마이즈에 대한 레귤라이제이션의 어떤 텀이 생겨버리니까 원래는 여기에서가 최적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여기에 겹치는 여기까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페널티에 대한 것들을 부여해가지고 실제 로스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어떤 미니마이즈된 오리지널에 대한 로스가 아니라 규제를 받은 풀에 대한 로스로 미니마이즈된 로스로 바뀌니까 얘가 어느 정도 좀 틀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틀려도 되는 게 왜냐면 우리가 과대적합을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미니마이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최적화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가 어떤 그 조건이 달리게 되는 거죠. 요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람다와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페널티를 부여한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셔서 음,
서브젝트 여기 최저가 어떤 조건이 수준이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치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제가 좀 적어놨고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거까지 가는 거는 이제 너무 좀 우리가 어드밴스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만 아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좀 더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다시 돌아가서 코드를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자, 이번에는 다시 또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 간단한 우리 MPG 데이터고요. 차량 데이터 가지고 갖고 오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얘네들 데이터들끼리 어떤 형태가 있는지, 뭐 실린더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타입을 좀 변환해서 이런 타입들 자체를 이제 카테고리화 한 다음에 요거를 또 좀 보고 했었죠. 이렇게 시각화로 어떤 분포가 있는지 그 살펴보고. 그래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나를 해봤어요. 이 홀스파워랑 MPG랑 그랬을 때 상당히 좀 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홀스파워가 실제 마력인데요. 마력과 연비랑 마력이 뭐 증가하면은 뭐 마력이 증가하거나 저기 저 MPG 연비에 따라서 마력은 뭐 좀 떨어지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죠. 잠시만요. MPG가 저거죠?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연비인 거죠, 연비. 그죠? 연비랑, 그리고 마력에 대한 것들이, 네, 엔진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엔진이 뭐, 마력 자체가 좀 떨어지면 연비가 좋을 수도 있겠죠? 차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 내용들이 좀, 뭐,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위에 도메인 차량 처음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실제 보니까 액추얼과 프레딕트를 보면 약간 좀 직선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도 올라가 있고 여기도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잔차로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그 봤던 얘보다는 낫지만 얘 너무 심했죠. 하지만 그래도 얘도 뭔가 랜덤하다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죠? 어떤 패턴이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시 우리가 폴리노미얼, 우리 저번에 했었던 2차항으로 해서 폴리노미얼 피처로 해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폴리노미얼 2차로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면 x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폴리노미얼로 OLS로 다시 해보니까 확실히 성능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x1과 x2 두 개의 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R제곱과 이런 것들, 그리고 개수들 봤을 때 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사이킨런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리그레션을 갖고 와서 여기서 폴리노미얼 피처 2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1이 보이시죠? 1이 1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얘는 결국에는 이 절편에 대한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1을 추가한 것뿐이에요. 원래 피처에서. 그래서 요거를 false로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지금 폴리노미얼에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얘가 true로 하게 되면은 또 추가가 되는 거라서 이걸 false로 한 거고 요거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이 폴리노미얼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로 놓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넣어서 이걸 두 개를 하나의 폴리2로 해서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설계만 한 것뿐이에요. 요거를 설계해가지고 실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휘어지는 느낌 들어지실 거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어때요? 조금은 아까보단 다르게 폴리노미얼로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죠. 그다음 이번에 모델 셀렉션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아까 수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 두 개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얘네 갖고 트레인 테스트를 밸리데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MSC랑 테스트 MSC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차수를 좀 올려보는 거죠. 몇 개로 할지. 실제 디그리를 우리가 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을 올린 거죠. 2창, 3창 이렇게. 그래서 올려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레드가 트레인이니까 트레인은 쭉 떨어지고 하는데 테스트도 쭉 떨어지는데 차이가 너무 나요.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둘 다 같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요게 실제 요거만 보고 딱 랜덤하게 하나만 찍은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보면
대략적으로 뭐 그래프들 여러 번 반복하니까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경향이 좀 떨어지는 게 보면은 그래도 뭐 한 2창 정도로 갔을 때에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K폴드나 LCV로 해가지고 실제 교차 검증으로 해서 어느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적당한 딱 수준인가 교차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코드를 가지고 그랬을 때 뭐 한 보면은 뭐 6 정도? 6창 정도면 되게 잘 학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LCV는 전체에 대한 n으로 때려서 392개로 다 한 거고, 우리가 그냥 K폴드로 해가지고 10개로 나누면은 10개 K폴드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걸로 트레인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얘도 대략적으로는 한 요 정도가 트렌드가 떨어지는 거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좀 성능이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선형회계에서 그 non-linear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나아가는지만 좀 이해해 보시고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코드로 규제 정도까지는 볼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